미국 해리스와 트럼프는 한국의 이재명을 보여준다. 올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카멜라 해리스와 공화당의 전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미국의 46대 대통령이 될까요? 또 이들의 대선 경쟁 모습은 한국의 정치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트럼프와 해리스의 정치 성향과 정책 마인드, 그리고 11월 대선에 대한 예측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정치 성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 소속의 정치인으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고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지지합니다. 또한 이민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법과 질서, 국가 안보를 중요시합니다. 반면에 카말라 해리스는 민주당 소속으로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보입니다. 사회적 평등과 인권, 환경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강력한 복지 정책을 지지합니다. 정책 마인드에 있어서 도널드 트럼프는 세금 감면과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역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합니다. 또한 이민 정책에 있어서는 강력한 이민 규제를 지지하며 불법 이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경 장벽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한편 외교적으로는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고립주의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반면 카말라 해리스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 제도 개편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지지합니다. 청정 에너지와 인프라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에 있어서도 트럼프보다는 관대한 정책을 지지하며 불법 이민자에 대한 시민권 취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외교면에서는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해리스와 트럼프에 대한 언론의 분석을 정리해봅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는 접전을 벌이고 있으며 선거일에 다가갈수록 민주당의 카멜라 해리스에게 미국 유권자의 표심이 기울어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리스의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포기한 이후 해리스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젊은 층과 유색 인종 유권자들에게 높은 지지를 얻고 있으며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와 팽팽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젊은 유권자들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해리스가 트럼프에 비해 다양한 경로로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해리스 후보를 트럼프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보수적인 지지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북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등의 지역에서 유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멜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의 개인적인 비리나 사법적인 리스크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도 당락이 결정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카말라 해리스의 과거 리스크라고 있다고 해도 트럼프보다 상대적으로 사법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적지만 과거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으로서 그녀의 일부 결정에 대해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무장관 재임 시절 일부 경찰 폭력 사건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진보적인 활동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결정들이 그녀의 정치 경력에 있어 일부 논란이 되었지만 현재 대선 후보로서의 그것이 큰 사법적 리스크로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는 어떨까요? 트럼프는 여러 사법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트럼프는 임기 중 또는 그 이후 다양한 법적 문제와 관련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뉴욕주 검찰이 진행 중인 사업 운영 관련 세금 사기 및 금융 사기 혐의, 조지아주에서의 선거 개입 혐의, 그리고 연방정부 문서 관리 관련 조사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1년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으며 그의 행위가 폭력을 조장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법적 문제들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그가 선거 운동을 펼치는 동안 이러한 사법 리스크들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층 분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의 지지층은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등
유색인종 유권자들 사이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흑인 여성으로서 부통령으로 재임한 경력은 흑인 유권자들에게 특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30대 이하의 젊은 유권자들에게도 대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사회적 정의, 기후 변화,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이슈에 민감하며 해리스는 이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그녀의 사회적, 경제적 개혁에 대한 입장은 진보적인 민주당원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의료, 교육, 인권 문제에서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층은 백인 노동자 계층, 특히 블루칼라 노동자들 사이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의 반기득권적 메시지와 보호무역주의 정책, 그리고 이민 정책에 공감하며 그를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및 소도시 지역의 유권자들에게서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해왔으며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는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의 낙태 반대, 종교적 자유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지층의 분포는 두 후보 간의 대립과 선거 전략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사람이 각자 상대방에게 하는 네거티브 공격입니다. 네거티브 공격은 두 후보 간의 대립을 더욱 격화시키며 각각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측의 네거티브 공격에 있어서 트럼프가 해리스에게 한 네거티브 공격 중에서 인종차별 발언이 선거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 해리스는 자격이 없다, 능력이 없다, 정치적 입장이 애매모호하다고 비난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종비하 내지는 인종혐오 발언입니다. 트럼프의 발언 중에서 해리스를 괴팍한 여자라고 부르며 비판했습니다. 미국에서 영어로 이 표현이 흑인 여성에게 사용될 때에는 인종적, 성차별적인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리스가 인도계와 자메이카계 출신임을 언급하며 그녀의 미국적인 정체성을 의문시하는 발언도 있었는데 이는 명확한 인종차별 발언입니다. 트럼프의 상대방에 대한 이와 같은 인종차별 네거티브 공격은 과거 오바마와 대선을 치룰 때도 있었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미국은 이민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의 개척 시대를 거친 후 미국은 끊임없이 외국으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육체적인 막노동으로 오늘날의 미국을 건설해왔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단기입니다. 또 트럼프는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폭력과 폭동을 조장하여 폭력 정치를 시도하고 동료인 국회의원 생명까지 위험에 처하게 했다면서 그에게 미국을 맡길 수 없다는 동료 정치인들이 많아지고 또한 미국 유권자들의 의식도 비슷한 정치관으로 강하게 무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유권자층 중에서 전쟁 세대인 베이비 부머 세대의 감소가 이뤄지면서 전쟁을 모르는 유생인종과 젊은 유권자 그리고 진보주의이면서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신세대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로 대거 유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권자층의 변화는 유색인종인 카멜라 해리스가 미국의 46대 대통령이 되는데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 정치사에 큼지막한 족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이나 미국 외의 나라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신의 은총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